아마 여러분들도요, 마트에서 토요의 스티커가 붙은 농산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의령의 대표 농산물 유통 브랜드이자 공기업인 토요의 유통이 비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횡령 배임부터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까지 부실했던 경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감사와 이사진 전원이 사퇴를 했고요.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토요의 사태 내막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 의령 토요회가 비리에입니다. 저는 사실 토요회 하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 마트에서 애호박을 가장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비닐에 아예 토요회라고 써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샀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서도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한 걸 한번 떠올려 보니까 토요의 한우. 한우. 의령 한우 하면 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우 제일 많이 이용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수박.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수박철인데 그 외에 쌀 등 종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토요이라는 뜻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흑토에다가 좋아할 요자에다가 사랑의 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농촌 브랜드 중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브랜드였죠. 그래서 2016년에는 이 브랜드 자체가 대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이제 농촌 지역마다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유행이 될 만큼 토요애가 선도를 했다고 보이는데 왜 이 토요애라는 이름이 이제 의령의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라는 걸 이제 지나쳐가지고 지금은 또 문제가 되는 이름이 됐는지 좀 그러니까요.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요의 유통의 어떤 부실, 비리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또 해야 되고 네. 지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자체가 의령군 농산물이 잘못됐느냐, 의령군 농산물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전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취지가 토요에 설립된 취지가 유통 단계를 줄여가지고 농민들 소득에 이제 기여하는 어떤 그런 설립 취지가 있는데 의령군에서 총 그 자본금 77억 중에 33억을 지금 출자를 해가지고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의령농협, 동부농협, 축협이 지금 그 다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수고요. 그래서 좀 분명히 좀 하고 가야 될 게 토요 유통회사의 어떤 부실 경영과 의령 농산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토요에 문제가 있다고 소문이 떠돈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 지역사회에서 또 많이 우려하고 있었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올 초 새 대표 이사가 돌연 77년 만에 사직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서 실체를 드러내게 됐습니다. 자기가 자기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닌데 왜 사표를?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회계상의 문제, 인수인계 시의 회계상의 문제, 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압박감, 또 우리 이사회에서 또 계속해서 압력을 넣으니까 이 사태의 실체를 드러내라, 밝혀라. 또 그리고 이선두 군수의 그 선거비 위반, 네. 그 1심에서 당선 무효행에 선고되는 벌금 3개월 받았잖아요. 그게 아마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설이 많습니다. 새로운 대표 이사가 취임한 지 77일 만에 물러나면서 왜 물러나지? 이유가 뭐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공연하게 좀 이상하다 싶었던 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토요의 유통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예상 금액만 30억 원, 어떻게 운영을 했던 건가요? 지금 5억 5천은 2018년도 회계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난 손실이고요. 네. 25억 관련해서는 올 3월 달에 이제 밝혀졌는데 최고 큰 문제가 이제 선거금, 상인들에게 준 선거금 문제, 거기서 한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 마늘 저장을 잘못해서 손실 본 게 한 6억 6천. 그리고 이제 저장품 손실 박스, 네. 재고 잘못돼가지고 한 1억. 그리고 또 외상 매출금 있어요. 요거 관련해서 분식 회계 해가지고 한 1억 3천 정도 또 손실 본 게 있습니다. 수박은 무슨 얘기예요? 수박도 문제가 수박 있던 당도 뭐 해가지고 요 사건이 터지게 된 어떤 단초가 된 사건인데요. 네. 요게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전 대표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책임을 지고. 그 수박 관련해서는 의령군 농민들이 생산한 수박에 대해서
당도가 11브릭스 이상 되면 네. 보조해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수박을 당도가- 달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가야 될 보조금이 상인들에게 가가지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해서 해소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게 왜 상인한테 가는 걸 모르죠? 그 서류를 조작해서 네. 예, 뭐 그렇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군 농민들이 재배를 한 수박 중에서 당도가 높은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돈을 5,700만 원을 서류 조작해가지고 어른군 농민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지은 농민에게 갔다는 거죠. 그 위탁업자한테 다른 네, 지역 맞습니다. 위탁업자한테 부정 지급을 한 거지요. 사례가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 지역 농민들이 땀 흘려 지은 농작물에서 오히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실 경영에가 농민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니까 네. 농사를 짓지 않은 농민이 그 납품한 것처럼 해가지고 또 돈을 받아간 그런 사례가 있던데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그 농민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근무자가 농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대우를 받은 그런 비리도 드러난 것이 본인이 있는 걸 가져간 알고 거예요, 있습니다. 그 예. 돈을. 예. 중간 상인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건 이거는 네. 또 무슨 얘기예요? 그 이게 그 중간 상인에게 선급금 정게 지금 대충 그 수급 그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약 1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담보물을 제공해주고 그만큼 대한 그 대가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담보물을 허술하게 받아놓고 그 많은 돈을 토해서 그 선급금을 지급한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너무 의아한 게 뭐냐면 중간 상인한테 우리 농산물을 사가라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시 못 받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담보도 안 걸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예. 부분은 중간 유통을 없애겠다고 만든 회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중간 상인이 다시 등장해서 그걸 사가죠? 그게 토요에서 자신들이 네.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위탁업자를 중간에 또 두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관련해서는 계약서도 없이 돈을 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담보가 하기는 뭐 담보 가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거의 뭐 해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죠? 네.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돈을 꺼져놓고 그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게 16억 원에 이르는 겁니다. 네. 네. 그 의령군 인구가 3만 정도 되잖아요. 3만 인구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만 이 유통회사 자체에만 30억 지금 손실이 났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작년에 완공된 그 토요의 제2유통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시설을 확장한 거죠. 근데 이 시설 짓는데 또 64억이 들었어요. 뭐 이제 국비나 뭐 도비 이런 거 보조를 받긴 했습니다만 64억이 들었는데 이렇게 지을 때 당시부터 이 공사 자체에도 특혜가 있다라는 의혹이 계속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그 부지 토목공사를 담당했던 업체가 사실은 이 이제 의령군의 핵심 관계자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공사 업체라는 얘기가 나왔고 특히나 또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수의계약 형태로 이제 그 계약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됐는데 또 알고 보니 금액 자체기를 좀 쪼개기를 해가지고 수의계약 형태로 이제 다 떼서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듣는 저도 기가 막힌데 의령군민들의 마음은 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령군을 들썩이게 한 이 토요의 사태 더 자세한 내용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잠깐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이 출자한 농산물 유통회사 토요에 대표적인 향토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드러난 실태는 심각했습니다. 허술한 관리로 양파와 마늘 수톤을 폐기 처분하기도 했는데요. 관리 부실이다. 100%. 예. 양파 자동차 관리 부실이고 양파 손실액은 4억 2천. 저쪽 제2유통센터 마늘 손실액은 2억 해가지고 6억. 그렇게 된 이유를 자료를 요청했지만은도 그 자료는 줄 수 없다. 국비 포함 총 60억 원 이상을 들여 설립한 제2유통센터. 하지만 저장할 물량이 없어 냉동 설비가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한 달 160만 원이 넘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계획 없이 무리하게 그 부실 경영의 하나의 표본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실제 작년 11월 의령의 한 시민단체가 부실 경영을 문제 삼아 토요의 유통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펜법으로 기계를 계약해가지고 예산 대비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 예산을 갖다가 낭비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돼가지고 저희 희망연대에다가 투수가 들어왔죠.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도 답이 없었던 의령군.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자체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져온 외부 회계 감사도 준비 중인 상황. 네, KBS에서 왔는데. KBS에서요? 네. 이번 사태에 대한 의령군의 공식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수의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나 G2B에 공고를 하고 그 업체가 신청을 하면은 그 자기들 사업 계획서를 내면은 우리 심사위원 추천을 받습니다. 실명 심사위원이 그 업체 계획서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업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협상에 의한 계획은 유통센터에 한해서 저번에 한시적으로 그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군의 사태 수습 노력에도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래왔듯 이번 감사도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거란 우려가 큰데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하니까 지금에서 하냐. 그것도 우리 경남에 있는 어떤 회계사분들도 많을 텐데 유독 서울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는 저희들은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감사 절대 거의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하게 된 동기도 제가 알아보니까 도경에서 할 건지 어령경찰에서 할 건지 이걸 가지고 석 달, 넉 달 동안 자기들끼리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결국 지역을 넘겼는데 사실 지역은 토착화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검찰 고발하는 걸로 저희들 고려 중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불신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또 한 분께서 토착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인구는 3만 명이라고 그러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났는가? 도대체 분위기나 구조가 어떻길래 그런 걸까요? 또 이사의 기록을 보니까 복수의 이사들이 부실 경영의 문제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의 문제가 있다고 오구수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구수는 오히려 현재 대표가 잘하고 있는데 왜 흔드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편한 신기를 여러 차례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령이라는 유동 인구가 별로 없는 그리고 학연과 진료로 형성된 이런 곳에서 군수의 권한은 절대 권력이거든요. 이 군수가 불편한 신기를 포면적으로 드러내니까 이사들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수가 물러나고 이러니까 뒤늦게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례로 된 게 2015년도에 이제 조례로 이제 확정이 돼 있던데 그때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치면 어령군이나 농협 이런 데서 충분히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시스템적으로 돼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운영은 안 한 것이죠. 그리고 군수가 뜻만 있으면 운영 평가단을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들 섭외해서 네. 다 조사하고 다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해놓으니 깊숙이 관련돼 있는 전 대표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장난을 많이 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군의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의회가 감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견제 감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의회의 특성상 회계 실무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특위를 만든다면은 예산이 편성되니까 전문 회계사를 구해서 이렇게 제대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런 이 비리 특위 같은 거 이런 걸 구성을 안 한 거에 대해서도 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주민들의 이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의원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의 행정 사무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거는 지금 합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 회계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조례도 개정해서 6월 말쯤에 아마 바로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전 군의회나 이런 상황에서는 왜 단 한 번도 이런 비리가 밝혀졌든 안 밝혀졌던 집행부가 자기가 출자한 공기업을 감사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견제는 왜 그동안 없었을까요? 물론 옛날 얘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군의회가 알면서도 다 직무유기 수수방관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그 제2유통센터 관련해서 경남경찰청에서 2018년도 9월경에 관련 자료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경에 토요에 돌려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달이 지난 후에도 사태가 이렇게 발발해도 지금 경남경찰청에서도 뭔가 수사 관련의 입장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더욱 농민들을 좀 화나게 하는 사실은 이 토요의 유통에 근 8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 있는 이런 부실 경영이나 비리 당시에 대표를 했던 전 대표가 지금 의령군 안에 또 다른 농협에서 멀쩡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분이 형사 책임을 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를 보고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형사 책임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경영에 대한 책임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손실을 일으킨 대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토요의 유통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농협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농민 입장이나 또 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손실은 그럼 그냥 다 사라지는 돈이 되는 겁니까? 30억 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손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내부적으로 이제 점검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관리 부족으로 손실이 생겼다 하면 그게 책임져야 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손실은 선거금 상인들에게 준 선거금 관련해서 지금 확인되는 바로는 거의 담보 가치도 없고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고 지금 토요의 관계자들이 제가 볼 때는 이사들부터 해서 관계되는 분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제 의령군에서 자체 감사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그 의령 군수이신 이선두 군수님께서 1심에서 당선 무효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코가 석자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이제 군수직에 날아갈 수도 있는 이 군수가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이제 이걸 제대로 따를까,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이 사태가 지금 다 밝혀지기까지 그래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 시민단체나 농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선두 군수도 이전에 오 군수처럼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혹의 눈초리는 이 이선두 군수가 그 이전에 오정 군수랑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었고 또 그래서 당선된 과정이 있는데 결국 이걸 알면서 묵인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들이나 또 이제 그 토요의 유통 쪽에서는 조사에 따라서는 당연히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뇌물죄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우리가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바로 다 이게 회복되는 건 아니라서 토요의 유통 자체의 손실 부분 아마 계속 좀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전망이 듭니다. 네. 지금 어른군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경상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우리 정체된 고장이거든요. 네. 이게 농촌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입되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서 좋은 정책을 펴가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텐데 어른군의 이제 군수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각성과 또 다른 계리 그런 다짐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토요의 유통이 소비자들의 좀 신뢰를 잃었다는 것과 함께 농민들도 이제 토요의 유통을 믿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일 텐데요. 손실액이 커서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처음 설립될 때 취지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부가가치 향상, 그리고 국외 시장 개척 이런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 취지에 맞게만 운영이 된다라면 실제 농사는 열심히 짓지만 이것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데는 사실은 거의 정보가 없는 지역 농민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이 시스템인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지역 농민들은 이게 투명하게만 운영되고 개선될 수만 있다라면 계속 이게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요즘 들어서 이사회가 많이 폭로를 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 이사회가 그 당시에 이사로서 쭉 직을 유지하셨던 분이 그때는 뭐 하시고 지금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에서야 폭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요의 유통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이사진 그리고 독립된 이사회가 구성이 돼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배 구조는 개선돼야 됩니다. 그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판매는 유통회사가 만든다. 이 토요의 유통 설립 당시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미숙한 운영에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농산물에도 불명예를 덧씌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따져야겠죠. 의령군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쇄신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